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2기의 영호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호님은 이제 만으로는 20대, 이제 30이 됐고, 설명이 감성 탑재 알파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자막도 계속 AI 같이 이렇게 자꾸 로봇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볼수록, 왜 그런 묘사가 됐는지는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건 지금 삼성 반도체 연구원이고, 그리고 지원은 직접 한 건 아니고 직장 동료들이 추천해서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특이한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훈님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몇 가지 꼽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한테 발 닦고 들어가자라고 했던 거. 그리고 커피 내리는 거. 그리고 1시간에 걸려서 빵집 가는 거. 빵집 순례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처음 딱 든 생각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영호 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MBTI 기준에서 J, 극 J다. 그게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분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민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쨌건 확실한 건 이제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VAK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각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촉각에 민감한 사람인데 영호님은 거의 정확하게 촉각에 민감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 감각, 거기에는 이제 후각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저처럼 말이 빠릅니다. 왜냐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를 쫙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막 말해. 안 그러면 이미지가 쑥쑥 지나가 버리니까 보통 말이 빨라요. 그리고 이 청각이 발달한 사람들, 오디오형 사람들은 말하는 속도가 그냥 평범해요. 근데 촉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스스로 그걸 체득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이 느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직접 체험해보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훈님을 보면서 이분은 VAK 모델로 보면 K겠구나. 그래서 사 먹는 거를 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빵집은 1시간에 걸렸어도 가잖아요. 빵은 웬만해서는 이 냄새의 베리에이션이 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곱창빵은 없잖아. 홍어빵도 없고. 근데 이제 음식은 그 식당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못 맡는 좀 안 좋은 냄새를 영호 씨는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이 좀 발달해서. 근데 그러다 보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영호님 입장에서는 이건 좀 불편한 맛인데? 불편한 향이 나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 영호님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 키워드는 영호님이 말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리액션이 좋아요. 사람 시선도 굉장히 잘 마주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남자들이랑 모여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맨 끝에 이제 영수님 앉고 그 다음에 영호님 앉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분이 영수, 영호 이러니까 되게 비슷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두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영호 씨는 사람 시선도 굉장히 잘 마주치고 고개도 계속 끄덕이고 그리고 나름의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 인터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은 뭐 손잡아 본 적도 없고 썸도 없다. 확실한 못소리죠. 근데 이제 소개팅을 해봤는데 상대가 너무 매몰차게 가버려서 아니구나 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물론 이거는 정말 완벽히 소설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영호 씨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애써 그냥 웃어주고 리액션 해주는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영호 씨는 그렇게 이제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말이 느리고 좀 경험해봐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이분의 이런 취미나 이런 걸 보면 왜 AI라는 표현을 쓰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고 특히나 후각 쪽인 것 같아요. 그쪽이 발달한 사람이면서 매뉴얼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력이 빨리 늘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뉴얼을 지키면서 되게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이게 취미로 그냥 하는 스포츠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공감할 텐데 고등학교 때부터 뭐 10년을 쳐도 한 중수밖에 안 돼. 뭐 잘 쳐야 150이야. 친구들끼리 그냥 놀러 다니면서 치면. 근데 프로한테 한 달 딱 배우면 2배, 300이 된다고. 물론 이건 뭐 개인적인 재능 차이도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차이도 있고는 하지만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학습하는 거는 그 시간이 확 줄어들죠. 저는 영호 씨가 커피 내리는 거 보고 저거 취미로 한 10년 했나?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얼마 안 했는데 벌써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런 정도로 진심이더라고. 자기가 하는 거에. 근데 그만큼 매뉴얼 꼼꼼하고
그리고 뭔가를 기억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VAK 모델에서 촉각 K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갖는 성향이기도 해요. 내가 충분히 그 내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좀 말이 잘 안 바뀌지. 기억력 자체도 좀 더 좋은 편이고 말은 느려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일 수 있는데 조금 그냥 편안하고 그냥 그때그때 좀 자유롭게 사는 이성 친구들을 만약 영호 씨가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게 말조심하게 돼. 사귀면 사귈수록 말조심하게 될 거야. 영호 씨는 생각보다 많은 걸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허투루 요리를 해주기가 그것도 좀 어려울 거고. 근데 영호 씨가 뭐 요리해와 이럴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직접 좋은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그리고 상대한테 이런 요리가 맛있는 거야 강요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면서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영호 씨가 불편하고 좀 차갑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도 굉장히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려는 모습들을 좀 봤거든요. 영호 씨는. 예를 들어서 뭐 여주 와봤냐는 질문에도 2, 3년 전 가족이랑 잠깐 왔었다. 이렇게 해서 좀 가능하면 시간대도 딱 말을 하고 어떻게 왔다는 것도 그냥 오며 가며 한번 왔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물론 영호 씨처럼 하는 대답이 특별한 대답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막 한 80%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그리고 아까 VAK 모델도 뭐 좀 아무래도 좀 K 쪽이 조금 전체 수치로 봤을 때 좀 적긴 해도 그냥 어쨌든 세 개니까 뭐 20, 30%는 될 거 아니에요. 좀 적다고 해도.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많지만 이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영호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인상 선택을 현숙 씨를 합니다. 현숙 씨의 그런 밝게 웃는 모습이 영호 씨 입장에서는 한편은 약간 동경의 대상일 수도 있겠죠. 자신은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수줍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감정의 동요 자체가 많지 않은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느리거든요. VAK, 그러니까 이 K형, 촉각형 사람들은 어쨌건 내가 감각 위주로 어떤 세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느려요. 그렇다고 뭐 일이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걸 완전히 온전히 내 것이 됐다라고 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대신에 그만큼 또 숙달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배울 때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각형 사람은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매뉴얼을 읽는다거나 그게 차라리 편한데 청각형 사람은 옆에서 누가 말해주면 좋지. 촉각형 사람은 일단 해보고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그거 자체로 하죠. 그러니까 시각형 사람은 그걸 조심해야 돼.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무튼 뭐 그건 뭐 이걸 내가 강의를 올렸었나? LBC의 영상이 이제 1000개가 넘어가니까 내가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했었는지 오프라인으로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첫인상 선택을 하는데 현숙 씨가 영호 씨에게 굉장히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오늘 니트 입은 거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눈이 이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약간 이거 모술 특집 아니야? 너무 그 화려한 멘트를 해주셨었고, 그러니까 남자의 심쿵 포인트를 건드리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영호 씨는 또 굉장히 그 감정보다는 이성 쪽에 그쪽이 더 발달한 사람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 차를 타고 3명이서 같이 올 때도 꽃다발을 현숙님만 들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꽃다발 뒤에 분들은 안 들고 계신데 라고 하면서 그냥 물어보거든요. 이건 그냥 순수한 호기심이야. 그 순수한 호기심의 어떠한 질문이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뭐 상처라고까지 하기엔 좀 약하지만 실은 그게 가장 심한 사람은 여기 나온 사람 중에서는 영수입니다. 내가 잘 알아. 나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 나 그래서 말 조심하거든. 나는 정말 순수한 호기심이고 별 의미가 없이 아니면 그냥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 너무 이렇게 팩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착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향이. 예를 들어서 여기 출연자들로 생각을 해보면 뭐 순자 씨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영수 씨나 영호 씨 같은 사람이 순자 씨를 만났다고 가정하면 순자 씨는 되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자기가 싫을 때 싫다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상대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순자 씨 같은 캐릭터는 그거를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서 혼자서 이제 뒤에 가서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뭐 이별이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든, 그러니까 영수나 영훈이 입장에서는 왜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순자 씨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참은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자 씨랑 만났다고 가정하면, 뭐 영수 씨나 영호 씨가 영자 씨랑 만났다고 가정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지.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 사실 그대로 만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런 성향들은 좀 더 봐야겠죠. 근데 이제 영호님은 그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이런 사회화가 됐더라.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하는 일의 차이 때문이겠죠. 이제 영수님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동등한 사람과의 어떤 코어워크를 하지 않았으니까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조직 생활을 하진 않았고, 영호 씨는 어쨌건 그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숙소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발부터 닦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호님의 멘트 중에는 영식님에게 몰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영식님이 밝고 항상 웃고 이러니까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영호님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 표현이 없고 이런 게 좀 이성에게 좀 비호감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영식님의 그런 밝은 면이 부러운 부분은 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물고 물리는 그런 부러움이 있어요. 영식님은 누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영식님 파트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집에서 커피포트랑 생수, 뭐 고무장갑까지 갖고 왔는데, 이제 고무장갑은 이제 없을 수도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손에 뭔가 묻는 그 감각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어. 아무래도 이런 게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 싫을 수 있죠. 그리고 생수도 나 같은 사람은 못 느끼는 그 생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커피의 맛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영호님이 내려주시는 커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이 사람의 그런 섬세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남자친구,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반대로 보면 칼 같고 그런 선을 딱 지키는 그런 모습이 좀 숨 막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 영호 씨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사람이랑 사는 건가? 여기서 이제 알파고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은 영호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거야. 영호님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차갑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긴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그 틀에서 딱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현숙님한테 이제 커피를 건넬 때도 현숙님이 자기는 완전 연한 거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건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에스프레소 마시라고 그럴 수 있는데, 영호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온도까지 딱 맞춰서 또 연하게 해서 해주는 모습들이, 이 사람이 자기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하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 좋죠. 자신한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조금 관대한. 근데 이제 자신은 힘들지. 그래서 영호님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엄격하고 타인한테 관대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런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 뭐 자기소개를 할 때도 이상형은 좀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 그게 자신이 우유부단하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은 영호님한테 불만이 쌓였을 때 그 불만을 표출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호님의 캐릭터도 영수님보단 덜한데 그 불만이 쌓이려면 되게 많이 쌓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호님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살갑지 막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살가움에 익숙한 사람은 영호님한테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영호님은 또 상대가 막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또 막 자발스럽게 막 뭘 하는 사람, 해주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딱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현숙님은 과연 어떨지 좀 데이트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 현숙님이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 이제 영호님이 좋으니까 그 모든 걸 이제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쪽 위주로 영호님 위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잘 만나면 되게 좋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가 재밌는 커플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른 부분이라는 건 어쨌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될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다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회차부터는 그 회차의 장면별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식편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